여러분의 꿈을 얕잡아 보는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을 ят잡아 보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꿈까지 얕잡아 보는 사람은 반드시 멀리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5분컷 영상이 아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그리고 또 정말 오랜만에 스튜디오가 아닌 작업실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오늘은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가의 사전적 정의를 알아볼까요? 명사인 전문가는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권위자, 프로페셔널이라는 단어들이 있고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조금씩 나오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잠시 딱 인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조건 3가지 분야의 전문가 중 하나에 해당되실 거예요. 부자 전문가, 중산층 전문가, 그리고 가난 전문가. 이렇게 셋 중 하나에는 해당되실 겁니다. 먼저 중산층 전문가와 가난 전문가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 지금 중산층이시라면 여러분은 정말 엄청나게 수준이 높은 중산층 전문가이실 겁니다. 한 번도 의식하지 못하셔서 그렇지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위에는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수준 높은 중산층 전문가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전문가니까 여러분은 중산층으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어떻게 하면 중산층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대화들을 주변 중산층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나누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위의 중산층 전문가들은 수준이 정말 장난 아닐 겁니다. 10수년째 견고하게 중산층을 유지해온,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속 견고하고 변함없이 중산층으로 쭉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권위자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정확히 똑같은 수준의 전문가이자 권위자이실 겁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전문가의 사전적 정의처럼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잠재의식에 각인시킨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동안 제가 영상을 통해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부와 관련된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더 굳건하고 확고하게 여러분의 지금 그 부의 소프트웨어를 강화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속한 그 전문가 집단에서 매일 하는 대화를 통해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며, 그리고 일상 속에서 그들과 매일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도 계속 매일 강화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스스로의 잠재의식에 중산층으로 잘 살아가는 그 소프트웨어를 계속 각인시키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중산층 전문가에 대한 말씀만 드렸는데요. 만약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난 중산층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스스로 가난하다고 인식하고 계신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정확히 똑같이 주위에 있는 가난 전문가들 집단에서 활약하고 있는 굉장히 권위 있는 가난 전문가일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스스로의 잠재의식에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 소프트웨어를 계속 각인시키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이쯤에서 한 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말은 반대쪽 측면에서 바라보면 절대로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소프트웨어를 계속 매일 끊임없이 강화시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매일 생각도 하고 노력도 하실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희망도 있으실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고 언젠가는 그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며 지나온 날들이 몇 년, 어쩌면 몇십 년이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거든요. 부자 되는 게 그렇게도 잘 안 되는 이유는 애당초 부자 소프트웨어가 깔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깔려있지 않은 데다가 오히려 부자가 되지 않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하루하루 더 견고하게 강해져 가고 있으니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수영을 배우려면 당연히도 수영장에 가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수영 전문가들을 거기서 만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행동을 지켜보면서 배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조금씩 수영을 잘하게 되실 거고요.
그렇게 수영을 잘하는 소프트웨어가 여러분에게 깔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막연하게 나도 언젠간 수영을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고 계시지만 실제 여러분 주변에는 축구를 매일 하고, 그러니까 축구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축구 전문가들로 겹겹이 에워싸여져 있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그냥 딴 세상 어딘가에 있을 뿐인 거죠. 가끔 올림픽 중계를 보고 수영 잘하는 선수들이 나와 멋지게 수영하는 걸 보며 여러분은 그저 감탄할 뿐인 겁니다. 제가 부자를 수영에 비유하고 중산층 혹은 가난을 축구에 비유했는데요. 당연하게도 수영과 축구는 그 어떤 우열을 가릴 수도 없는 전혀 다른 장르의 스포츠입니다. 어떤 종목이 더 인기가 많은지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아예 다른 장르의 종목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또 다른 포인트가 여기에 하나 더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산층이나 가난은 안 좋은 것이고 부자가 좋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가 더 좋고 뭐는 안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예 다른 장르의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벽하게 다른 장르, 완벽히 다른 세상에 있으니까 부자 되는 게 그렇게도 어렵고 막연하게 느껴지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축구를 매일 열심히 해 나아가면 언젠간 수영을 잘하게 되겠지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아까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갔던 가난 전문가와 부자 전문가에 대해 조금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A라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소위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A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정말 징글징글하게도 항상 불황이고 망하는 사람도 많으며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위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보며 A는 주변 사람들에 비해 그나마 조금 나은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위안을 삼아요. 그나마 나는 저 정도는 아니어서 진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며 퇴근 후에 캔맥주 한 잔과 넷플릭스 신작 시리즈물을 한 편 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B라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여유가 있어요. 소위 부자입니다. B의 주위에는 부자들이 가득하죠. 부자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B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기저기 정말 많은 기회들이, 아이템들이, 좋은 투자처들이 상존합니다. B는 주위에 있는 수많은 부자 전문가들을 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부를 쌓고 잘 유지해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 갑니다. B에게 부자가 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B의 세상엔 참 돈 많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돈은 제한된 자원도 아니고 사실 넘쳐난다는 걸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깨닫게 되죠. 그리고 B 역시 그 방법을 알고 있어서 오늘보다 내일 그렇게 조금 더 부자가 되어 갑니다. 지금 이미 부의 길에 진입해서 잘 가고 있지만 그렇게 걸어가는 길 중간중간에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러니까 또 다른 스케일로 부의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들이 걸어가는 길 양옆으로 끊임없이 계속 등장해요. 설령 B가 놓칠 뻔하면 주위에 있는 부자 전문가들이 말해줍니다. 저기 찬스가 또 있다 라고 말이죠. B는 지금 걸어가는 그 부자의 길과 새로운 찬스들에 대해 가슴 벅찬 기분을 느끼면서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감정을 느끼면서 산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차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영상 초반 제가 여러분은 부자 전문가, 중산층 전문가, 가난 전문가 셋 중 하나에 속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중산층이라는 거 기준이 뭐지? 라는 의문이죠. 중산층이라는 기준이 애매하니까 부자, 그리고 가난이라는 기준도 마찬가지로 모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일단 중산층은 단어의 뜻 그대로 중간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계층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 내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다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이거 역시 애매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OECD의 분류법을 가져와 봤는데요. OECD에 따르면 중산층은 한 나라의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운 다음에 중위소득의 75%에서 200%까지의 소득을 가진 집단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위소득이라는 건 정확히 50%에 위치하는 사람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이 5,200만 명이라면 소득 순으로 정확히 중간인 2,600만 등의 소득인 겁니다. 2020년 통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월 475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월 소득 356만 원에서 950만 원 사이에 해당하는 4인 가구가 중산층에 속하는 겁니다. 다만 이런 정의와는 별개로 사실 중산층 하면 딱히 먹고 살 걱정은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고소득층이나 부자라고 보기엔 어려운 계층을 의미하는 편이죠. 그냥 직관적으로 대략 상위 10%에서 20% 정도를 의미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전 소개해드린 OECD의 기준과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죠. 이 부분이 바로 우리에게 이 중산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정의를 해도 계속 애매하게만 들리는 결정적인 이유일 겁니다. 그래서 OECD 기준에 나오는 미들 클래스를 중산층이 아닌 중류층 혹은 중간층으로 번역하자는 주장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중산층 그리고 부자 혹은 가난의 경계선을 더 애매하게 만드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인데요.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 대부분이 쉽게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에 묶여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이에요. 이렇다 보니 사실 자산이 10억이나 있어도 부동산에 8억이 묶여있고 1억 정도는 자동차나 각종 자잘한 것들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실제 유동 자산은 1억 원인 겁니다. 물론 이 1억 원도 절대로 적은 액수가 아니지만 4인 가구 기준으로 자녀들의 교육비, 학비, 월간 생활비, 임차료 등등 지출을 하기엔 역부족인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되면 여유 자금은 없는 겁니다. 자산이 10억이지만 절대로 여유 있는 삶이라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산층 혹은 부자나 가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마음먹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돈 생각을 하는가라고 말이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 무언가 자체가 아니라 돈을 먼저 생각한다면 부자는 아닌 겁니다. 반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돈이 아니라 그 무언가 자체에 대해 고려한다면 부자라고 정의하고요. 이쯤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 선진국 성인 19,000명을 상대로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조사해 발표한 바 있는데요. 압도적인 답변이 하나 있습니다. 조사 대상 17개국 가운데 무려 14개국에서 1순위로 가족과 아이들을 꼽았어요. 가족을 1순위로 꼽지 않은 세 나라가 있는데요. 스페인, 대만,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스페인은 건강, 대한민국은 사회, 우리나라는 물질적 풍요를 1위로 꼽았어요. 스페인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관계가 국민 한 명 한 명에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클 테니까 사회가 1순위를 차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물질적 풍요가 1위예요. 이건 조사한 17개국 중 정말 유일합니다. 해당 조사에서 말하는 물질적 풍요에는 집, 충분한 수입, 빚이 없는 상태, 음식 등이 포함되는데요. 저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잖아요. 이 말을 반대쪽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빈곤한 국가에서 사셨고 우리 부모님은 고도의 경제성장기에 경제활동을 하셨으며 지금 MZ세대는 과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풍족해졌지만 반면에 여러 가치들이 혼재하는 국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각 세대가 살았던 나라는 그러니까 이 3대가 살아온 인생 스토리는 각자 다른 나라에서 살았다고 해도 전혀 이질감이 없을 정도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바로 이 물질적인 풍요가 있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는 걸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께 들었고 부모님을 보면서 그렇게 자랐으니까요. 그리고 이 부가 바로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은 모두 알고 있으시잖아요. 가난 전문가 혹은 중산층 전문가로 그냥 죽을 때까지 살면 안 된다는 걸,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풍요, 경제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걸 사실 알고 있으십니다.
다만 그동안 애써 모른 척하며 혹은 그냥 하루하루에 치여 잠시 잊고 살았을 뿐이죠. 오늘 이 영상이 이른 아침 여러분의 단잠을 깨우는 알람 소리 같은 영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전문가의 유의어로 권위자, 프로페셔널이라는 단어들이 있었잖아요. 이왕 전문가, 권위자,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한다면 가난이나 중산층보다는 부자 전문가, 부자 권위자, 프로부자, 프로페셔널 부자가 되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여러분의 꿈을 얕잡아 보는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을 얕잡아 보는 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뭐 그러던가 말던가 신경 쓸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꿈까지 얕잡아 보는 사람은 반드시 멀리 하십시오. 그 사람은 여러분의 그 꿈을 이미 이룬 사람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확률이 99%일 겁니다. 이건 팩트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 가난 전문가들 혹은 중산층 전문가들 대신에 여러분도 끝끝내 해낼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부자 전문가를 여러분 곁에 두세요. 수영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축구장이 아닌 수영장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번도 갖지 못한 걸 갖고 싶으시다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걸 하셔야 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